자, 안녕하세요. 송원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전이 한참 달궈져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보는 양평 지방선거, 역시 옆에는 경인투데이 뉴스 김지영 기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쁘시죠 요즘에?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집중유세 이런 데 좀 다니고 양쪽 캠프들도 좀 취재를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네. 자, 이제 선거전이 무르익었는데 지금 오늘이 5일째인가 6일째인가 되죠? 네. 오늘이. 이제 뭐 막판으로 치닫고 있죠. 후보들은 이제 아마 초조해 가는 시간이죠. 이제 이번 주 금토 29, 30일이 사전투표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선거운동 할 시간이나 본인들을 더 어필할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후보들은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그렇죠. 예. 자, 어제 SNS를 보니까 여론조사가 또 나왔더라고. 두 군데서 나왔던지 아마. 네. 아마 조사기관은 하나로 뉴스, 신문 뉴스 통신인가 아마 거기서도 한 것 같은데 발표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중부일보가 도지사까지 군수, 도지사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고요. 이거는 공표용으로 아마 조사를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보일보 의뢰로 데일리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이번에 했는데 지난 25일하고 26일 양일간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박은미 후보가 44.9%, 전진선 후보가 49.1%로 4.2%포인트 차인데 오차범위 내에요. 네, 8.8%가 오차범위니까 오차범위 내에서는 전인성 군수가 현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옛날에 비하면은 뭐 사실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은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당선 가능성은 좀 차이가 납니다. 박은미 후보가 41%, 전진선 후보가 52.7%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1.7%포인트로 앞서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당선 가능성은 전진선 군수가 그래도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나 봐요. 아무래도 현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저의 유권자들을 속성에 깔린 게 아마 그런 잠재적인 그런 의식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현지 프리미엄도 있고 기존의 박은미 후보가 여러 지형이 좋은데 그 지형들을 활용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정을 위해서 뭐가 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에 치고 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보니까 어제 페이북을 보다 보니 이학표 씨 무소속으로 나온 이학표 씨 동부권에 나선 거고 뭐 세비를 받으면 전액 뭐 동부권 지역에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네, 뭐 상당히 뭐 생활형 또 이제 생계형 군의원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 생계형 군의원은 아니시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나 이제 지역민한테 뭔가를 하나 던지고 승부수를 나름대로 띄우신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는 의정 활동비를 전액 동부권 지역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도 작은 건 아닌데 물론 의정 활동비와 월정액 수당은 다릅니다. 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국회의원이 받는 거나 지방의원이 받는 거나 세비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비에 모든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세비라는 거는 전체를 얘기를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도의원, 시의원, 뭐 군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정 활동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군의원들은 이제 이 양평군 의원은 의정 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인상이 돼서 1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정 활동비 명목으로 돼 있고 약 한
240만 원 돈이 그 월정 수당이라고 해서 사실 급여 개념이죠. 매달 받는 월정 수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급여 개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한 9년이 세전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388만 원 정도가 월 그 실비라고 보면 됩니다. 수령액이 수령액은 이제 뭐 거기서 세전인지 세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세금을 띄고 받게 되면 더 작겠죠? 하여튼 그런 정도고 아마 의학표 그 무소속 그 나름대로 이 나선거구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1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역이 환원하겠다. 아마 이렇게 하면 한 1,800만 원 되겠죠? 연? 그러게. 작은 돈 아니죠? 이 돈도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 의정활동비를 전액 환원하겠다. 이렇게 아마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하면 단체장 선거, 군수 선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군수 선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주세요. 자, 선거전이 이제 중반전으로 돌입하다 보니 상당히 치열하기도 하고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뭐 이렇게 극단적인 네거티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박원미 후보 측에서도 아마 맞대응을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4일에 녹화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 법정 선거 토론에 법정이나 무조건 참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25일 날 이게 방영이 됐어요. 밤 10시에. 근데 이게 특정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사실 또 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 불특정 다수 아무나 선거 토론 방송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 방송에 가입된 사람만 또 이 선거 방송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잠깐 저도 그날 밤에 궁금해서 토론회를 볼려치고 이렇게 채널을 누구한테 알아보고서 했는데 엉뚱하게 나오더라고 그날. 네? 참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해서 그런 뉴스를 접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관위에다 미처 제가 질의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아마 6월 2일 날 10시에 밤 10시에 또 아마 재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토론회? 네네, 토론회가 재방송이 되는데 그 2일 날 또 재방송이 되는데 그것도 특정 상품에 가입돼 있는 분들만 볼 수가 있어요. 양평국민 대부분은 못 봅니다. 이 방송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회 얘기를 하면은, 본 사람으로서 토론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네거티브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랬어요? 네네. 아마 전진성 군수님이 그 민선 7기 그 돌아가신 정정균 군수님의 2억 채무에 대해서 왜 갚지 않은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셨고 박원미 이 후보님이 발끈하셨는지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하면은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진성 군수님 배우자의 갑질이 있었다. 맞아. 뭐 고무장갑을 던진 적이 있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도덕적으로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사실 본질하고 벗어난 이 토론회에서는 양평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본질하고 벗어난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 때마다 포지티브 선거하자, 우리 정책 선거하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들 그렇게 상대 후보랑 손을 맞잡고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가 이제 과열되고 이제 뜨겁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그게 흐트러지고 점점 네거티브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선거 때 목도를 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근데 올해도 역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선거에 후보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집니다. 네. 본인들은 상당히 초조해져요. 그러면은 이게 유권자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브레인들이나 참모들이
그 후보를 좀 진정시키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유권자를 그 입장에서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은 후보자들은 상당히 초조하다 보니까 뭔가 상대를 공격해야지만이 내가 안정이 되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거티브가 시간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 캠프 측의 참모들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 보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거티브 그렇죠. 전이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캠프에서 이렇게 그 후보들을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나. 네거티브보다는 양평군을 위한 정책 선거로 가게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죠. 네네.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공통 공약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공약도 내세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두 후보 간의 공약을 한번 비교 검토해보는 그런 네네.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아마 이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냥 요새 막 떠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후보분들이 그 5대 공약을 발표를 해서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5대 공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박은미 후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은미 후보는 첫 번째 1순위 공약으로 종합 응급실 설치, 그리고 양평형 종합의료체계 구축, 요게 1번 공약이고요. 2번 공약으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제 아마 조속 추진, 요거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사회 유치, 아마 경마장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도요금 반값, 요건 아마 무료용 부담금을 받아서 네네 수도요금에 반영을 시키겠다. 네, 반영을 시켜서 지역화폐로 돌려주겠다라고 아마 내건 공약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양동 미식 특화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양동에. 요건 뭐 동북권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광 산업화 하겠다. 이제 요게 이 대표적인 5대 공약으로 박은미 후보 측에서 내놨고요. 전진선 후보님은 1순위 공약이 고속도로 조속 추진과 개군 용문 연장을 추진한다라는 그 공약을 첫 번째로 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군립병원, 양평 군립병원을 조성하겠다. 요거는 아마 양평병원을 군립병원으로 만들겠다, 전환하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사격장에 여기 영문산 사격장에 경마장을 유치하겠다. 네. 그리고 요새 좀 이슈가 되죠. 군 기관 용문 이전, 아마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원산림과를 대표적으로 용문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 거는 임기 내 화장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두 후보분들이 5개의 공약을 다 내거셨어요. 근데 이 중에는 이제 병원, 의료체계 구축하고 마사회, 고속도로는 세 분이 다 공통. 같죠. 네, 뭐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틀리지만 결국은 이 세 개의 공약은 양쪽 후보가 다 같습니다. 내용은. 아니 근데 고속도로 전진선 후보 공약 중에서 네네.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해서 개군을 경유해서 용문으로 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노선이?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 노선이 구부러지지 않겠어요? 글쎄요, 뭐 타당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어요. 공약의 취지는 네, 고속도로가 이제 원안에 국수리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또 마석 쪽으로 이렇게 가고, 사실 동북권까지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거든요, 사실. 물론 양평군이라는 전체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변경하는 기준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변경하는 기준으로 강상면 쪽으로다가 이제 노선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서 개군 쪽을 통해서 용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상당히 장기적인 아니죠. 당장 뭐 그냥 고속도로도 착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단시일 내에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지금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 군수가 된다고 하면은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난 이후에 사실 뭐 할 얘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박은미 후보 공약 중에서 네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양동 미식 뭐 특화 네네. 지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네네. 거네요. 네네. 현재 양동 지역에 양동 고등학교에 뭐 음식, 푸드 관련한 그런 학과가 있는데 글쎄 그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셨는지 뭐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양동에 또 이제 산업단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약들 5개의 공약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5개의 공약들을 이따가 아마 질문을 주시면은 아마 우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에도 그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좀 후보님들이 지금이라도 양평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을 좀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그래요. 질문하시면 내가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한 가지만 더 네네. 덧붙이고 넘어가시자고요. 네네. 대표 공약들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은 네. 좀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건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이죠.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오면 네가 뭘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양평군에 나고 자라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는 양평군의 경제 이런 걸 봤을 때 이 5개의 공약 중에 아마 우리 진행자 이 기자님도 보시겠지만 여기에서 당장 저희들한테 체감되는 공약이 있나요? 이 중에 딱 눈에 들어오 뭐 당장 이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있어요. 고속도로는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선언적 의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분들이 겹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응급실 설치하고 의료체계 구축. 박원미 후보 거고, 전진선 후보님, 군립병원.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병마장 유치. 두 분 다 마사회 유치. 이제 박원미 후보께서는, 아마, 어디에다 유치를 한다는 말은 안 했고, 그냥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전지성 군수님은 사격장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 다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유치가 허망한 얘기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마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서 움직였던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큰 빨리 달리고 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화성시가 어디다가 물어봐도 지금 현재 가능성 1순위입니다. 그래요? 네네. 왜 화성시가 1순위냐? 그러니까 마사회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마사회는 막권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막권 판매 수익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막권을 판매하려면 접근성 인구가 최소 한 700~800만 원 돼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막권 판매에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마사회 입장에서는. 그 외에 말산업 뭐 이런 것들은 뭐 공원 이런 부분들은 말산업 육성을 하면서 부가적인 이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마사회는 경마장 운영으로다가 수익금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막권을 판매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양평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는? 네. 화성에 비해서? 화성은 이미 거기에는 화홍지구라고 하는 간척지가 있는데 그곳에 말산업 복합단지 에코팜랜드라는 게 조성 중에 있어요. 이미 예. 그럼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미 이 말산업과 이 관련된 어떤 산업이 조성 중에 있고 부지도 뭐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최저의 예산이 들어서 자기네도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그러면은 일단 1순위가 화성시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시흥시.
그 다음에 고양시도 말산업에 그 관련된 그 고양시는 레스트런 팜 원당이라고 하는 그 종마 목장이 있어요. 정말 말을 네네네. 생산해내는. 네, 종마 목장이 있어서 그쪽에다가도 가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고양시도 주변 그 인접 인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흥시도 그 폐염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 평 이상의 그 토지가 있어요. 여기도. 양평은 규제 때문에 환경 영향성 검토 이거 넘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유치가 제로는 아니죠. 양평으로 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고 지자체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이 후보님들이 이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낮다. 그러면 이거를 거의 다 들어오고 무슨 일자리가 뭐 몇천 개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공허한 얘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대안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없잖아요. 그런 그러게. 게.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뭐 지금 화두가 되는 고속도로 맨날 얘기해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뭐 한다. 물론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자꾸 괴롭히고 빨리 착공해 달라고 하면 하겠죠. 좀 더 낫겠죠. 그게 뭐 어느 당의 군수가 됐든 그거는 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뭐 누가 됐다고 해서 하고 누가 됐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후보자 본인들이 이거 부분들은 제가 돼도 적극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 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최대의. 그 이상의 역할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뭐 장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약이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나도 양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오랫동안 뭐 중첩 규절에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뭐 2월 달인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신 내용이 네네. 기왕이면 이전할 것 같으면 수도권 지역에 오랫동안 중첩 규절에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네네. 그런 얘기도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양평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역은 양평이 아니고요. 호남. 호남? 네, 양주. 그러니까 이 양평구는 이제 이 상수도에 의한 중첩 규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접경 지역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마사회가 간다는 거는 마사회가 막고는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매를 담보하지 못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해줘야 네, 돼요. 인프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거나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만약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양평은 이전 안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양평도 할 수 있겠죠. 양평으로 이전하려면은 몇백만이 응집해서도 문제가 유동인구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인프라 없이 어떻게 마사회가 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네도 이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사회는 2030년 안에 이 부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2029년까지 땡기려고 들고 있습니다. 가천에다가 주택 보급 사업에 의해서 이제 이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사회 사격장에는 어마어마한 통역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전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거기에는 산이에요. 저희가 본 얘기는 밑에는 평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항상 고도가 있기 때문에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평지화하려면 어마어마한 통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사회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겠죠. 아니 그리고 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일반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양평이 왠지 모르게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대도시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끼고 있어서 경마장 유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네. 근데 이미 마사회 관련 경마 산업에 관련해서 인프라가 기저에 많이 깔린 지역이 있네 보니까 화성
삼성시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마사회는 화성시를 이전으로 인한 그 어떤 그 리스크가 네. 가장 적은 것으로 아마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라는 가서 이게 뭐 수년간 어마어마한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경마장에 오면 경마장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말산업과 관련된 이런 부지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 들어가면 그 기저의 인프라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게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긴 시간, 최소 뭐 한 5년 정도의 우리가 그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본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도 촉박하고요. 지금 26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29년에 만약에 정관정부에서는 땡기려고 하는데, 땡기려고 하면은 빨리 이전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양평구는 점점 이 10곳이 넘어요. 신청한 데가? 네, 아니, 여기 유치전에 뛰어든 곳이 양평구는 갑툭튀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곳이에요. 선거전에서. 아, 그래요? 네. 다른 데는 이미 현직에서 TF도 구성했고 이렇게 해서 유치전 뛰어들고 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입지 조건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마사회 관련해서 경마 산업에 관련해서 얘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접하게 되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우리 김 기자요. 아니, 여기 와서 또 떠들려면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 학식도 짧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죠. 네네.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연장선상에서 네네.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이와 관해서 또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지금 말씀드린 걸로 아마 가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5대 공약이 있는데 5대 공약이 양평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나 양평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과연 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들이 지금이라도 뭔가 양평 국민을 위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 아이고, 칭찬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점에 주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제가 뭐 이거를 참 들여다볼 일이 별도 없고,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문외한이죠. 그래서 기자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저기 검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빠를 거예요. 양평군에 31개 시군이 있죠. 경기도에? 네네. 경기도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양평군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걸 GRDP라래요. 보통 이제 대한민국 총생산은 GDP라고 하죠. 근데 지역의 지자체 요거에 이렇게 특화된 것은 GRDP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네네. 얘기는 몇 번 들었는데 네네. 디테일하게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거지. 제가 무슨 뭐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검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양평군이 12만 8천인데 경제 규모가 2조 8천억 대입니다. 양평군 경제 규모를 2조 8천억 정도로 통계청에서 이렇게 GRDP를 추정하고 있어요. 뭐 이건 정확한 시간의 추정 취지 항상 시간대는 변하니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양평만 얘기하면은 어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할 때가 없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여주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주가 인구가 11만 3천으로 양평보다 1만 몇천이 작습니다, 인구가. 네. 그런데 여주의 그 GRDP가 경제 규모가 4조 5천억 됩니다. 5조 사이예요. 4조 5천억에서 5조 사이. 경제 규모가 그렇습니다.
근데 양평보다도 인구가 작아요. 근데도 이 여주는 양평의 거의 2배가량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럼 예산은 비슷하죠, 사실. 네. 인구수도 뭐 11,000이면은 사실 양평이 더 커야 돼요, 경제 규모가. 근데 규모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들어와서. 이유가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경제 규모인데 양평구는 건설 이 경기로다가 이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대요. 이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그 건설 경기로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옛날에 보면 전원주택 옛날부터 많이 지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부수적인 공공기관 건설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적인 건설은 있겠죠. 그런 건설 경기에 의해서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조금씩. 사실. 근데 여주는 다릅니다. 또. 여주는 대단히 아울렛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이 돌아가는 아울렛도 있고 또 유통단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뭐 골프장은 세액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사실 뭐 주 경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금을 많이 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이 양평이 여주보다 이 반밖에 안 된다는 이유는 양평의 경제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참 취약하고, 아예 오늘 네. 야, 새로운 사실을 많이 접하게 되네요. 공부를 많이 해와가지고 얘기 보따리를 많이 풀어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후보들이 이 공약이나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양평 국민한테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물론 뭐 저한테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 5대 공약이라는 것 중에 희망이 없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서 지금이라도 후보님들이 양평군 경제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고 뭐 저보다는 더 똑똑한 분들 아니겠어요? 정보들도 더 많으시고 양평군 경제 규모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양평군 경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 구조로 지금 양평군이 버텨왔는지 그럼 앞으로 양평군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뭔가 공약을 개발하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복지 필요하죠. 근데 먹고 살아야 필요하죠. 청년들이 돈 몇 푼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악순환이나 이걸 선순환으로 바꿔야죠.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와서 뭐 국립병원을 지으신대요. 여기다가 300병상 박은미 후보께서는 전인선 군수님은 또 양평병원을 군립병원으로 바꾸겠대요.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양평구는 지금 경제 사항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경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것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그걸 먼저 고민을 해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양평군의 청년은 돌아올 일 없고 양평군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중앙정부에서 뭔가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희생한 그 상황이 아무런 어떤 보답도 없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두 후보님한테 참 한 번 더 양평군을 경제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시고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하나 발견해서 공약을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덕분에 오늘 나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러니까 후보들의 공약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경제적인 인프라, 경제적인 마인드 자체가 좀 바꿔야 좀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지 않느냐. 내가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들려요. 네네. 그러면 만약 우리 김 기자가 어떤 후보의 브레인이나 책사라면 무엇을 제안을 하시겠어요? 네. 글쎄, 이거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하도 우리 좋은 양평 승원TV에 와서, 저번에 촬영하고 또 그 전번에 촬영할 때도, 우리 군수분이 다 못한다고만 하도 해서 저 찍힐 것 같아요. 이번에 어느 분이 되시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저는 군수님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제가 억지가 아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제가 만약에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양평군은 역사적인 사실과 양평군이 처해 있는 규제 현실, 그 다음에 양평군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의 예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그럼 양평군의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의병의 고장이죠. 그렇죠. 예, 이건 좀 인정을 하잖아요. 의병의 고장에다 또 지평리 전투라는 역사적 이 전쟁의 유명한 이 역사 일화가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역사적인 팩트인데 뭐 그거 네.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고. 지평리 전투라는 거는 그러면은 의병의 고장, 또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인 유교전 뭐 참상이지만 지금은 사실 역사적으로 참 사례가 되는 이 일화거든요. 지평리 전투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지평리에는 이 지평전투 앞에 쌍굴전투라고 이게 상당히 또 유명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양평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쌍굴전투가 지평리 전투에 앞서서 일어난 건데 시초죠.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기 전에 쌍굴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쌍굴전투가 있고 나서 바로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며칠 뒤인가 이렇게 해서 지평리 전투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쌍굴전투라는 역사적 사실, 이거에 기반하고 양평군은 중척 규제의 특대 고시가 이 제약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많은 지금 7개 뭐 시군 중에 팔당상선 관련해서 7개 시군 뭐 중척 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평군이 그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규제.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보통 이제 뭐 기업 유치한다는데, 기업 유치도 어느 단위 이상, 하다못해 지평 막걸리도 규제 때문에 타 지방으로 이전을 간 거지 본인들이 원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내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여기서 그 규모의 그 지평 막걸리 생산 시설을 갖출 수만 있었다면 갈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괜히 네. 뭐야, 지평 브랜드인데 네. 그걸 박차고 나가겠어요, 그걸? 근데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규제에 의한 제한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경우죠. 그렇다는 이거죠. 기업이 와도 소규모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평 경제에는 사실 지역적인 영향이 솔직히 큰 영향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양평군은 역사적 사실, 이 규제를 피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양평군이 얼마든지 중앙정부에 청구할 만한 자격이 된다. 지금 66년도부터 66년에 팔당댐이 착공을 했잖아요. 네. 그때 첫 착공식을 했어요. 이때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가. 그때 14만? 아니 제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한 10만이 넘어서 12만 대 아마 그 사이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양평군 인구가 가장 피크 인구가 14만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걸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거든요. 그때가 66년이에요. 가장 많았을 때가. 66년 기준으로 인구수가 줄기 시작해서 여기가 6만 몇천까지 줄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네네네. 95년도. 네, 5만 몇천인지 6만 몇천까지 줄었다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면서 김성교 국회의원이 군수 시절에 전원주택 이거에 대해서 허가 간소화 내줘라, 이거 부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주 저는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봐요, 당시에는.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단위를 찍기 시작했고, 좀 올라하다가 지금 12만 8천까지 온 게 인구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면 사실 이 양평이라는 데가 한 60년 피해를 봤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당댐이 착공되기 위해서 이미 수변 지역이나 이런 거 뭐 개발 제한 구역을 묶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스물지역 되고, 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양평군이 피해를 입은 걸로 계산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평군민 입장에서. 그러면 60년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얼마 받아야 되냐? 경제 피해 규모를 따지면은 아마 검색을 하면 수십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평군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받아내야죠. 양평 국민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곳으로 하냐? 말이 좀 길게 빠졌는데, 이 역사적 사실과 예산의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그래서 저는 서바이벌 경기장, 최첨단 서바이벌 경기장, 이게 글로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단히 규모의 개발이 있어야지 이 랜드마크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요새는 서바이벌이 매니아층만이 아니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단순하게 물감총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AI 피지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AI를 접목한 서바이벌 경기장, 그다음에 뭐 온라인에서 있는 워게임이라고 해요. RPG 게임이라고 하는 그 총싸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구현하는 거죠. 이게 황당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AI고 일반인들이 우리가 뭐 적외선 카메라나 이 팀보이스 이런 그 이어폰 이런 부분들 착용하고 뭔가를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감나죠. 총이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실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으면은 반발력도 많고, 그러니까 이 서바이벌 경기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 경기장에 하나 경기장 만드는데 한 2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장비까지 다 해서 그 곳을 양평에 한 세 곳, 동서 중부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세 곳 정도 하면은 뭐 누군가 돼서 임기 내 무엇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 10년 기준으로 한 3개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단은 당장은 그 공사를 하면서 경기가 부양이 될 거예요. 건설업이 일단 살아나니까 경기 부양이 되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서 세수가 창출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세 군데서 들어가면은 유동 인구를 최하 100만을 봐야 됩니다. 100만을 보면은 양평군 인구의 거진 10배가 되는 유동 인구들이 1년 동안에 오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할 거예요. 청년 들어오지 말라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양평군에 있는 뭐 이 패러글라이딩, 뭐 여기 수상 이런 그 레저 산업 있잖아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 여행사가 막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여기 왜 패키지화돼서 그걸 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용문산 관광, 그다음에 세미원 관광. 네, 다 연계해서. 네, 하나로 묶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우리 양평군이 잘 돼 있는 거는 친환경 지역이다 보니까 체험 마을이 많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이 체험 마을도 연계를 하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수요자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 못합니다 할 정도로 사람에 치여서 그러면 그 체험 마을의 수입은 마을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봐야지.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군수 후보님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네. 무슨 뭐 저쪽에 미식단지 이것도 뭐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고 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양평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규제를 피하고, 왜 규제를 피해야 되면 규제를 피해서 규모의 이 무엇인가를 프로젝트를 해야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그래야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집중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고 이 금액은 양평군이 희생한 60년의 이 양평군이 희생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주죠? 중앙정부에서? 나는 안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저는 예를 들은 거예요. 역사적 사실의 지평리 전투를 서바이벌 경기에 프로그램화하는 거죠. 지평리 전투 프로그램화하고 뭐 쌍굴 전투도 프로그램화하고 의병의 전투도, 의병이라는 것도 프로그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 사실을 프로그램화하면은, 왜 역사적 사실을 프로그램화해야 되냐면은 누가 따라올 수가 없거든. 같이 고유할 수가 없어요. 고유한 거니까. 네네. 역사적 사실이 부합돼야 다른 곳이나 다른 지역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브랜드를 키우려면 역사적 사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봤고, 어느 후보님이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 떠들었죠? 지금 40분 됐어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딘들을 좀 빠르게 나가자. 오늘만 시간이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거의 다 준비하고 끝났으니까.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또 뭐야, 선거와 관련해서 또 풀어놓을 얘기 보따리 있으면 풀어놔요. 그래요. 가볍게.
지금 보면은 선거 캠프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은미 후보님 측에서는 아마 지금 시화되는 게 페이북에 보니까 미 대통령이 또 아마 지지 철회를 하고 사퇴를 하고 아주 민주당 쪽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게. 예. 상대적으로. 네네. 홍정석 그 옛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도 또 전선 캠프 쪽으로 가고 또 뭐 박창수 그 전 군의원. 군의원도 그렇고 맹주철 그 군의원 예비 후보도 그렇고 아마 박은미 캠프 측에는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미 캠프 측에서는 빨리 이걸 안정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아직은 선거 그래도 캠페인할 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오늘 저희가 촬영한 유튜브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아이디어라도 얻어서 이거와 같지는 않더라도 이거와 비슷한 쪽으로 양평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공약을 좀 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네거티브 아니 뭐 국자를 던졌던 뭐 2억을 갚았던 안 갚았던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양평군이 살고 난 뒤에 의료복지도 필요하고 네 뭐가 필요한 거지.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양평군은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빨리 오늘 풀어놓을 얘기 보따리는 다 네.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얘기 보따리를 많이 풀어놔가지고 나도 새로운 걸 많이 배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봐. 에? 아니 공부를 해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러게. 제가.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하여튼 어느 군수님이 당선되시든 네. 제가 찍히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미력하지만은. 네네. 아니, 분명한 얘기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양 캠프에서 어떻게 받으느냐도 문제인데 무조건 단편적으로, 안 좋다, 그거 별로다라고 얘기한 데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곱씹어서 받아들여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걸 갖다 무조건 안 좋게만 비난하면 그것도 또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워하지 마십시오.